자, 이렇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부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요, SNS로 김어준 씨를 직접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어떤 말이었는지 들어보시죠. 김민석 총리가 마침 방미를 했는데 벌써 50일 만에 불과 두 번째로 갔단 말입니다. 왜 총리가 5일밖에 안 됐는데 또 왔느냐. 이 질문은 이제 다들 궁금해하니까 미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이거든요.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으세요. 국정에 활용하세요. 대통령 주문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군 육성 프로그램 일환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또 갈등이 촉발됩니다. 여권 내부의 갈등. 김어준 씨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격하죠. 저격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여론조사, 서울시당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가 나 빼달라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 김어준 씨가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한번 엇갈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이렇게 순방 갔을 때 그때 이제 중동정세 터졌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해가지고 총리실에서 직접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해가지고 벤스 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20분이나 면담이나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폄하하는 듯한 그렇게 이제 계속 김민석 총리를 저격하는 게 사실은 의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김민석 총리가 맞받아치면서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가 또다시 해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총리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 순방 가서 대통령이 없어 국무회의를 못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주식시장도 흔들린다. 국민의 심리적 안정에 대통령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국무총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국민이 불안하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일단 들으신 것처럼 김어준 씨는 공격한 거 아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공격한 거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위부답해야 된다. 김민석 총리가 떠든다고 해서 일일이 다 답할 필요는 없지 않냐. 웃으면서 참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왜 저렇게 내부에서 또 김어준 씨는 왜 저렇게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는 건가요? 그런데 일단요,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를 공격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소위부답이든 묵묵부답이든 저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할 말이 있을까 싶거든요. 아하. 왜냐, 미국을 다녀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 면담이 어떻게 성사됐다고 합니까? 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미국 백악관의 폴라 화이트 신앙사무국장과의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서 그 경로를 통해서 면담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에 미국을 다녀와서는 벤스 부통령으로부터 직통 전화번호도 받았다. 아하. 그래서 한라인이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됐어야 될 건데 우리 외교 채널이 성공적으로 가동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힘을 빌려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한다면 네. 굳이 김어준 씨의 말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무슨 성과를 얻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물음표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묵묵부답이든 소위부답이든 별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어준 씨는 공격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재차 또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공격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양새여서 이 내용,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